네,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은 응답하라 한판승부죠. 1부에서 한지연 작가님 뵀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좋았다면 작가님 설명을 잘 들으신 것이고 어려웠다면 제 책임입니다. 예, 제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자,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1435님, 작가님 오늘 윤석열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죠.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박 전 대통령에게 면목 없다, 그리고 늘 죄송했다, 이 말이 화제네요. 원칙대로 수사한 걸 텐데 뭐가 죄송한 거죠?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작가님은 윤 당선자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공사 구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안할 수는 있는데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문재인 정권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다. 국민들이 헷갈려할 때 그 판단들을 분명하게 내려줘야 된다. 그걸 갖다 안 하다가 이런 사태를 맞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도대체 그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대표 선거 때 대구 내려가서 정면 돌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그걸 높이 평가를 했는데. 연설도 화제가 됐었고. 그렇죠. 당시. 그걸 공적으로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슬슬 또 그 당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아하. 그럼 완전히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분들이냐면 딱 MB 계열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다 친박까지 부활하게 되면 완벽하게 옛날에 그 2번 심판을 받았던 그 정권이 지금 완벽하게 부활하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요즘 젊은 피 이래가지고 갈라치기 이쪽 하게 되면 다운그레이드가 된 형태예요. 더 악화된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요. 저는 이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랬어야 되는가? 가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미안한 부분이 있다. 뭐 공적으로는 저는 어쩔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취임식 할 때 와주셔라.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또 하나 더 한 건 뭐냐면 그 전에 또 유영하 변호사를 또 배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자격으로 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선거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선거에 대한 메시지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박심에다 윤심까지 실어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하죠. 김 소장님도 오프닝 때 멘트를 하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더 첨언하시면. 그러니까 명예회복을 해주겠다는 건 재수사를 명령하겠다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되고, 사법적인 판단이 다 내려진 것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라고 지시를 구체적으로 누굴 불러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담당 부처들은 화들짝 놀라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예. 글쎄요, 제가 좀 뭐 매정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일로 이 탄핵당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한다? 예,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거는 저는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봐요.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한 겁니다. 여야가 다수가 찬성했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그때 그것을 요구했고, 그러면 이건 일반 의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 명예를 회복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잘한 정책도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알려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 공인으로서의 적절한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자님. 예. 자, 김상현 소장님께 또 드리는 질문은, 소장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 어제 국민의당과 합당 선언하기로 했었는데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직을 사퇴해서 안 됐다고 하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사퇴했을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일 지금 나머지 장관 인사에 대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지 일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8명 했고 10명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태규 인수위원은 내부에 있으니까 아마 내일 나올 후보자들까지 다 봤을 테고요. 거기에 본인 포함 국민의당 인사들이 없거나 매우 적거나 했겠죠. 사실 이제 그만두고 뛰쳐나가게 하려면
장관 아니고 굉장히 모욕적인 자리를 주면 내가 이러려고라고 사람 뛰쳐나가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혹시 그래나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좀 충격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안철수 위원장이 자기도 들은 게 없다라고 말했던 부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사와 관련된 요청을 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쨌거나 공동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활동을 굉장히 전 무난하게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속도 조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에게 인사와 관련된 아무 얘기도 안 했는지, 그러면서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에게는 이 책임 총리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기사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잘 아는 분들, 검증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임명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한덕수 총리 후보자 본인이 추천하거나 뭘 사람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사권은 윤석열 당선자 한 사람 혹은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끼리 딱 모여서 하고 뭔가 통합의 정치를 한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잘 안 어울려서 좀 공동정부 구성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나마 안철수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중화의 의미를 윤석열 당선자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 안철수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비대위원장이. 아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나도 참 조언을 할 게 많았는데 내 얘기를 듣질 않았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불만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태규 의원 사건도 있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이 공동정부 구성에 뭔가 빨간 적신호가 들어왔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가가지고 유형아 힘을 실어주게 되면 거기 이제 상대가 누구냐, 홍준표잖아요. 그다음에 저쪽은 또 김은혜 또 윤심 뭐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요. 김은혜 의원을 갖다가 억지로 또 출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긴 또 누가 있냐면 유승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쳐내고 결국은 옛날 그 MB계하고 친박계 중심으로 뭔가를 꾸미겠다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응답하다가 토론할 게 많았는데 또 뒷부분에 인터뷰가 있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